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주제는요, 언제까지만 속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과연 속는다는 얘기일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고3 때부터죠. 고3 때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몇 가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속고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해서 영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저는 이과 출신인데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단 수능을 치고 나서 생각보다 다행히 수능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하죠. 지원하게 되는데 집안 형편이 제가 좋지 않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포기를 하고 지방에 이제 국립대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면 등록금도 싸고 또 전자공학,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자공학 쪽으로 가면 취업도 잘 되고 선배들도 그쪽으로 많이 갔다, 너 가라. 그렇게 해서 전자공학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또 진로가 어느 쪽 방향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도 모르죠. 담임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서 가자. 저도 뭣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방향이 그 담임 선생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린 거죠. 이 전자공학과 와서 무엇을 배우는지, 취업을 보통 어디로 하는지.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대기업 가서 취업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으냐,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해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번 돈을 처음에는 이제 쓰기에 급급하다가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하면 힘들겠다. 이제 뭔가 지금 나의 돈을 잘 분산해서 재무적 설계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또 알아보니까 이 좋은 사이트에서 무료 재무 설계 상담 이런 걸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해서 제가 재무 설계를 받게 되는데, 참 좋게도 공짜로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분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이 그냥 주목적이 아니었고, 본인들이 상품을 팔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 여러 가지 또 변액연금 관련된 상품, 여러 가지를 저에게 팔았던 거죠. 저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돈을 처음에 신입사원 때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험에 넣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연금 관련된 거기에 넣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다 하고, 이걸 잘 이렇게 해주시길래 저 정말 고맙다, 감사드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중간에서 이 사람은 재무 설계를 한다는 목적하에 그 상품을 소개해주고, 본인은 제가 그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이렇게 일정 부분 본인이 가져가는 형식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전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제가 해지를 하게 되는데, 변액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쪽은 엄청나게 제가 손해를 보고, 본인들 사업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명목으로 다 떼가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해지를, 지금이라도 이거 해지하고 여기 들어가는 돈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년 전에 다 해지를 저는 해버렸거든요. 그때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또 나중에 또 몇 년간 또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제가 예전에 2007년, 2008년도 때 그때 엄청나게 중국 펀드라든지 펀드 쪽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증권사 가서 어느 쪽을 제가 투자했으면 좋겠냐, 목돈이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방법이 없냐 하니까 거기 있는 증권사 직원이 ELS 쪽을 권장을 해주더라고요. ELS 펀드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거, 한국 관련된 거 펀드를 여러 가지 설명해 주면서 여기 가입하셔라. 여기에 지금 가입자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거 하면 아마 수익이 나실 것 같다. 근데 증권사 직원이 한마디 해주고 나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맡겼던 거죠. 이거 이런 설득에 손해는 없다 하고 큰 수익률 날 것 같다 하니까 제가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주의할 게 뭐냐, 그리고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 변경이 얼마만에 한 번씩 가능하냐,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씩 이렇게 되냐, 또는 나중에 상품 변경이 가능하냐, 또 내가 알아야 되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고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가, 혹시나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운영,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수료들, 본인들이 가져가는 뭐 사업 운영 수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업비 목록으로 떼가는 돈이 얼마냐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제가 했다는 거죠. 정말 이 본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펀드 종류를 다 알고 설득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그쪽 증권사 본사라든지 이런 데서 오다가 내려왔겠죠. 이런 펀드 이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팔아라. 그렇게 하면 또 팔게 되면 또 본인들이 또 수수료를 또 챙기겠죠. 이 증권사 직원들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거기서 이게 가입하고 좋다는 거 추천을 해서 우리 가입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저는 알았던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은행 그 새마을금고 통해서 적금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7%나 되는 적금 금리를 1년 동안 월 100만 원 최대해서 해주겠다. 오, 7%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익률이. 와, 당장 전화해서 알아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 확정 수익률은 주긴 주는데 이것은 미끼 상품이었던 겁니다. 1년 적금 미끼 상품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보험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었죠. 만약에 제가 이거는 뭣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보험까지 해야 된다. 근데 그 보험이 단기에 만약 해지했을 경우에는 또 엄청난 또 뭔가 수수료가 떼이고 나서 주겠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뭐 보험을 가입하려고 적금 드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했죠. 7%를 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쭉 제가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이 사장 마인드 또 CEO 마인드 이런 마인드적으로 제가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를요? 이 사장님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서 사장 밑에서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직장인분들 특히 내 시간을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 시간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사장님이 돈을 나에게 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누군가는 나를 대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돈을 주고 우리를 부려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본인들이 챙겨가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 아닙니까? 내 시간들을 모두 저당 잡히는데 나는 그러면 그게 그냥 시간을 그냥 때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시간에 저당 잡히고 그게 족쇄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슬. 여러분들 사슬 아시죠? 쇠사슬. 나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내 발이 거기다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안 나오겠죠? 월급 안 나오면 여러분들 한 달 살아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생활비, 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또 마트 가서 사는 식비, 그 월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카드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장을 욕하고 회사 상사, 뭐 후배, 동료를 욕하고 회사 시스템을 욕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데 능력이 좋아서 또는 내가 스카우트 할 만큼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다른 데를 내가 가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그 회사를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회사를 내 발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언젠가 나는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고 자이든 또는 타이로 팽 당하는 거죠. 뻥 차인다는 거죠. 회사 내에서 회사적으로 봤을 때 나를 쓸모없고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고 보면 나이가 들고 교체를 하겠죠. 더 좋은 신입사원으로. 우리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교환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혹시나 이렇게 속고 살아오신 분 없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회사에 있는 것도 다 뭐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회사는 정말 좋은 곳이야. 물론 나쁜 곳이라는 말씀드리는 적은 없지만 회사도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빼앗는 내 모든 시간을 저당 잡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내 돈을 내가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가 오늘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만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냥 속고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들 누군가요? 자본가들, 또 사업가들, CEO, 사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속고만 이렇게 계속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 투자는 무슨 투자야? 그냥 너 월급 받고 내가 주는 월급 받고 그냥 그만큼만 살아. 그리고 인생을 즐겨.
뭐 야구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말이야. 너 지금 카드 빨리 가서 써. 백화점도 와서 쓰고 마트 와서도 쓰고. 너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 회사 다닌다고. 지금 즐겨. 여행도 다니고 차도 좋은 거 바꾸고.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둘러싸여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속고만 살 것인가. 이제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도 당하면 우리의 잘못인 거죠. 모르고 당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남의 영상, 남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쳤단 말이죠. 근데 알면서도 그 전과 다르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로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책임이 아닌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조금의 변화, 조금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금 더 변하는 삶을 살려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속고만 살아갈 것인가 퀘스천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시면서 앞으로 내 스스로 변화의 중심이 또 변화를 내 스스로 주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 되셨으면 하는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제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